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이라고 하는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12번째로 국내나 외국에서 유입 입양해오자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지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입양을 받는 사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우미 활성화로 40대 이상 이와 같이 여자분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행기대첩에서 치마의 돌로 승리한 임진왜란처럼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입양의 경우 상담을 통해 입양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입양 부모의 가정조사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부모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양부모 교육을 받은 뒤 아이를 만나게 되고 가정법원에서 입양 신청 후 허가를 받게 되면 입양 신고, 아동 인도,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아동이 해외로 그래서 입양 절차가 국내에서 낳은 사람을 국내에서 입양하는 부분을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가임 여성 25세에서 39세는 출생아를 한 명에서 2명 낳는데요. 출산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시기가 지난 40대 이후 70대까지라도 우리나라 사람 젊으니까요. 입양 수입을 통해서 국민의 실을 육성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사라진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나 또는 40, 70세 사람들이 입양을 통해서 국민을 키우겠다고 한다면 아마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걸 애국자라고 부를 것인가. 국회의원 누구든지 간에 이런 고위 관료부터 입양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민을 길러내야 한다. 이게 설춘수범이 돼야 한다 이거죠. 왜 국민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해 나갈 때 우리 친구 목사들도요 입양한 사람 많아요. 자녀 둘 있는데도 둘 입양한 사람 있어요. 현재 61세입니다. 우리 찾아오게끔 다 연락들을 다 취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지금 당신들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그거 해서 아이를 잘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육을 잘 시킬 수도 없지만 해외 입양을 보내면 입양을 가가지고 얼마나 서름 받고 지금 이 사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건데 입양 제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만은 75세로 이렇게 입양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내 친구는 대통령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온 국민이 나서서 20대에서 40대까지 출생이나 입양으로 국민의 자녀를 기를 수 있다. 이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한지 간에 시간과 재정 같은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내 입양이라든지 외국에서 입양받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거고요. 오히려 여성들은 애국자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입양을 받는 일을 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순수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큰 승리했던 행주산성에서 돌을 모아가지고 돌을 던져서 왜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여인들이 할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승리한 행주대첩에서 여자들이 돌로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돌로 해서 한국의 인구 이겼는데 한국의 인구 지능도 한국의 신을 말리는 더 혹독한 전쟁보다도 지금 심하니까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승리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임진왜란, 민족항쟁, 6.25 이런데 신은 말리기 뭐였습니다. 싸워서 이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싸우려고 그래요. 포기해요 지금. 인구 다 없앨 거다. 지금 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전쟁에서도 신을 말리지 않고 이겼는데 왜 인구 전쟁에서 지금 살기 편하니까 더 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출생하는 20대, 30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40대, 70대라도 입양을 통해서 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절박한 시기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또 아버지를 원망해서 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 제2국민들이 40~50만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 데려왔답니다. 우리나라에 안 데려왔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지금 한 명이 좀 아쉬운데, 지금 인구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한 명이 아쉬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40대에서 100대 가면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요, 혼자 살겠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길러서 후손을 길러가지고 보람된 생활을 살고, 지금 제도적으로요, 노인을 방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노인을 존중하는 시대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국민운동으로서 필요하다. 그래야지 길러놔도 자녀 부모 대접 받는 것이지, 이렇게 사회를 방치시켜 놓으면요, 길러놓으면 뭐 돼요? 길러놓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운동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누구든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오래 살면서 대한민국 후손을 든든히 길러놔야 자녀들과 교류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프랑스의 혼외 자녀가 63%다. 한국은 지금 2%밖에 안 됩니다만 아주 적어요. 입양도 하나의 혼외 자녀처럼 육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입양을 받아서 혼외 자녀처럼, 프랑스는 혼외 자녀처럼 육성을 하고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못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50년, 100년 뒤에 지금 20세가 27년을 20세가 2024년은 27세가 된다면 50년 뒤에 70세가 된다 이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뭐 70세, 80세, 90세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혼자 살 거냐 이겁니다. 노인 방치로 계속 푸대받고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어떤 나이든지 간에 오래 살 거니까, 그때까지 살 거니까, 오래 살 거니까 자녀를 길러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 분석처럼 한국이 인구 멸절로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 방치로 산업이 악화되고, 인구가 빈곤해지고, 그 다음에 본인과 손자와 손녀들이 가난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비록 노인을 버리고 빈곤과 자살로 부끄러운 한국 땅이라도 대한민국 의사는 누구를 그럽니다. 아니 사람 다 부자 잘 살아요. 그런데 1976년도에 이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의사 부인이 아르헨티나 식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 일본 영화인데요. 일본 영화. 1976년도에. 아르헨티나는 한 사람의 독재자로 인해서 아주 빈곤한 후진국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나라 망치면요, 모든 국민이 그 사람 원망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라는 하나의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의 이때 상황처럼 반전되었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때처럼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엉망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출산과 양육 비용이 많은데 5%나 10% 복지 비용으로 정책을 쓰니까 출산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효율적인 정책이 못 되어서 한국이 출생아 열정치다는 얘기죠. 뭐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이것도 있지만 정치가 나라를 그대로 잘 다스려 놓으면 이런 치명적인 출산율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물가가 3% 오른다고 해도 2024년이니까 한 나이 양육 비용은 적어도 평균 3억 이상은 돈을 줘야 길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새 자녀부터 입양을 신청하면 타국에서 도우미를 들여오는 방법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도우미가 비싸니까요. 아이 못 길러요. 그래서 내 의견은 지자체장의 허락만 되면 받으면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월급이요 100만 원이면 좀 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볼 때는요 괜찮습니다. 재정국을 내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괜찮아요. 100만 원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외국인 목회를 하면서 해외에 대한 협회를 좀 아는데 도우미가 그 집을 나가 불법 체류가 되면요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도우미도 와서 한두 달 있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고용주가 만약에 여성가족부에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우미로 왔다 그러면
고용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용을 하면 한 달에 1억이라도 벌금을 내서 그런 일 모두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철저히 막아줘야지 뭐 소울 많이 들여다가 단 부품처럼 나오고 우방비셔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우미 임무를 잘하게 도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입법화를 통해서 잘해야 합니다. 연구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이 조사해보고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서 도우미 문제에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30대가 총동원이 되어서 후계자를 육성해야 한다. 씨를 빌려야 됩니다. 아기를 양육하고 입양을 받고 그래서 노인들은 손잡아듯이 좀 보고 어려우면 도움이 쓰고 해서라도 하도록 나라가 정부에서 돈을 대야 됩니다. 나라 지금 예산이 600조 이상인데 세계에서 10번째 부자 나라인데 이 돈 나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15년 동안 미국 경제가 82%가 성장을 할 때 유럽은 고작 6%만 성장했거든요. 물론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자면 바로 미국이 굉장히 이 인구 구조가 탄탄했던 것에 비해서 유럽은 사실 20세기 초중반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고령 인구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럽의 생산성마저 떨어졌는데 그동안 이걸 메워줬던 게 유럽의 이민자들이거든요. 네. 자, 근데 고령화 국가에서 점점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민자들 유입으로 이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유럽의 난민 정책이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이유가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니까 노동력을 확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난민들이 유럽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유럽의 중산층 노동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어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유럽의 중산층도 난민들의 분노한 상황 그래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게 좋은 효과보다 지금 현재 역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인데 이걸 좀 미국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한 게요. 물론 미국도 이민자고 과학기술, 공학기술 그리고 수학까지 해서 스템 전공자들 이 이민법상 혜택을 주기도 했고 또 인종의 용광로가 되면서 이런 인재들이 미국으로 자진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모슬렘 난민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기술자를 받지 않은 운동을 지금 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인구가 없고요. 힘들면은 난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고요. 경제 유지를 위해서 하다 보면 프랑스나 이제 독일이나 내가 다른 학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런 나라가 난민 때문에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지금부터 입양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을 길러내야지. 이 사람들 임시 왔다가 무슨 문제가 일으키면 독일이나 유럽처럼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틀려요. 사회가 구조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우리나라도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이나 6.25 때 많은 전쟁에서 남녀노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의 실을 만드는 인구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이 꼭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금 저는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민이 아니고 다른 방법 말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혼외자녀나 입양을 통해서 길러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3년 11월 출생하고 역시 최저로 떨어져서 전년 대비 7.6% 감소됐다. 전문가 예측대로 변함없이 같은 속도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 생각한 대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자료를 놓고 분석하고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나온 신문인데요. 그래서 20, 30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입양을 시켜서 그 다음에 40대, 70대에서 인구 소멸 방지로 입양을 받아서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에 지금 0.7명 부끄러운 것이 세계적인 수치인데 한국의 시가 말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발벗고 나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양육비와 가정국민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내보내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많은 자료들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고 앞으로 어쩔지 모르지만 지난 정부가 이렇게 지난 정부 잘했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나 인구 감소로 사라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보낸 사람들도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나서서 애써 나갔으면 신문에 내고 일을 시켜 나갔으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5년간 철밥통이라 그거 안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 뭐 한국을 살릴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이번에라도 정말 한국을 살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교육 국민운동으로 이런 운동을 벌리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입양을 받고 다문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인구를 구체적으로 육성해야지. 구체적으로 육성해야지. 육성하도록 돈을 대줘야 되고 육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정부처럼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입양 유출은 금지하고 입양 유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운동을 해서 15년간 84만 명을 양육해 나가자. 매년 5만 명씩 하자. 지금 뭐 제가 생각한 수치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40대 이상 여성들이 적극 협력하면 국민운동 효과가 붙으면 아마 이 인구 문제는 빨리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미 늦어가지고요. 한 5월 내지 10년은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빨리 회복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나 외국으로부터 입양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길러내자 하는 1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